오늘 영상 하나로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국면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만 하면 매달 조금씩 더 받을 수 있고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더 크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 생활자에게만 열려있는 저금리 긴급자금 창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금은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소득이 조금 있어서 매달 감액 통지를 받는 분들 계시죠?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데도 부양가족연금은 뭔지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자고 해서 자금이 급한데 어디서 빌려야 하나 걱정만 커지는 분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름은 연기연금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지금 받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시 멈추고 나중에 다시 받기 시작할 때 매 1년을 7.2%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절반만 멈추는 부분 연기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절반인 40만 원을 2년 만기하면 그 40만 원 부분은 1년에 7.2%씩 두 해면 약 14.4%가 더해져서 재개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40만 원이 약 45만 7천 원으로 커지고 연기하지 않았던 나머지 40만 원과 합쳐서 총액이 올라갑니다. 핵심은 내 형편에 맞게 비율을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하는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연금을 조금 줄여받거나 아예 해당 부분만 멈추는 선택으로 소득이 높은 초반 5년을 건너뛰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많아 연금이 깎이는 시기를 지나서 내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에 연금을 키워서 받으면 생활이 더 안정적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단에 본인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준비하셔서 연기를 원하는 비율과 기간을 상담한 뒤 접수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만 바뀌면 다시 재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길게 묶지 말고 1년 또는 2년씩 단계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매달 더 얹어주는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유하고 있다면 또는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또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처럼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 올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배우자가 있으면 1년에 30만 3,330원이 더해지고 자녀나 부모님은 1인당 20만 1,610원이 더해집니다. 달로 나누면 배우자는 약 25,030원, 자녀나 부모님은 약 16,680원이죠.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평생 매달 더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이 큽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지내시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 수년간 못 받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반영됩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실제로 함께 사는지 생계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시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첫 5해 동안 소득이 많아 연금이 깎이는 구간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은 같이 붙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바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부양가족 가산이 빠져 있다면 지사에 연락해서 재조정이 가능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병원비가 예상보다 커지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연금생활자에게만 열려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실버론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 원 한도로 필요한 만큼만 빌릴 수 있고 분기마다 공시되는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올해 3분기 기준금리가 연 2.51%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을 받는 분이 연간 수령액은 720만 원이고 2배면 1,4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버론의 개인 한도는 최고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최대 대출 가능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의료비 영수증이 350만 원이라면 그 실소요액까지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비라면 진료비 계산서, 전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주소 전입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법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금 생활자 전용의 공식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광고 전화를 받고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데, 실버로는 연금 수급자라는 사실 하나로 신용도 하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상환 역시 연금 수급 구조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실제 사례로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분이 만 63세에 연금을 시작했지만 아직 일을 하셔서 월 평균 소득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음 5년 동안은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의 일부를 60%만 받는 식으로 부분 연기를 하시면 깎이는 구간을 지나서 수입이 줄 때 더 커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와의 생활비는 남는 40%의 연금과 근로소득으로 채우는 방식이 되겠죠. 다음으로 65세 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연금은 남편 명의로만 받고 있고 부양가족연금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가산만 반영해도 월 약 2만 5천 원이 들고 연간으로 약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몇 년만 지나도 집안 공갑지 한두 달치가 절약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만기 갱신으로 보증금을 700만 원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버론으로 필요한 금액만큼을 저금리로 조달해 고금리 대출을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서류만 갖추면 절차라 비교적 간단하고 공단 창구라서 안내가 친절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미리 정리합니다. 연기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재지급 신청을 통해 다시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를 반복해서 짧게 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식은 계획 없이 하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의 변동 시기, 건강 상태, 배우자 소득 등을 함께 보시고 1년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또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붙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야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로는 꼭 전액을 땡겨야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의료비 등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피하시고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신 뒤 신청하세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과 타이밍으로 연금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분 연기로 나중을 키우고 부양가족 가산으로 오늘을 보태고 실버론으로 급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대우자, 자녀, 부모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최근 소득이 많아 감액 통지를 받는다면 부분 연기 가능성을 공단 상담으로 점검합니다. 셋째, 큰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다른 데 알아보기 전에 공단 실버론 페리지와 1359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하세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하셔도 같은 연금으로 더 든든한 한 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혹시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내 노령연금과 유종연금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면 유리한지 실제 계산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